안녕하십니까. SCK 이경미 부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어드밴스 스틸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한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쉽고 빠르게 도면화와 BOM 산출을 하는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드밴스 스틸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템플릿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은 좀 질문 사항이 왔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드밴스 스틸을 처음 실행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어드밴스 스틸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나라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호주, 미국,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영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한번 지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뜨지 않아서 난 바꾸고 싶은데 왜냐면 그 국가별 지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유닛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드밴스 스틸 매니지먼트 툴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이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V 체크 되어 있는 컨트리 세팅 부분을 체크 오프 하시고 얘를 어드밴스 스틸을 종료를 하시고요. 다시 어드밴스 스틸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뜨셨던 이런 컨트리 세팅 앤 컨피그레이션 창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만약 국내 유저라고 한다면 인터내셔널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셔야지만 유닛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희 한국형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이 묻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앞전에서 한 모델링을 가지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스틸 디테일링을 하다 보면은 우선 나라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섹션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런 스펙, 섹션 라이브러리에 대한 형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라이브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빔이라던가 이런 머티리얼에 들어가게 되면 섹션에 대한 클래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많이 쓰는 I 섹션, 그러니까 H빔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어드밴스 스틸을 깔고 나면은 이런 모든 각 나라별 섹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스틸 디테일링 툴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주로 프로젝트에 인발브 되어 있을 때 KS, GIS 아니면 뭐 해외 프로젝트 중 우리는 중동 쪽 일을 많이 해 아니면 뭐 캐나다나 뭐 미국 코드를 이용한 섹션 라이브러리가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 섹션 라이브러리를 다 좀 커스터마이제이션화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클래스들이 제공을 하고 이거를 각 회사별로 라이브러리화 해갖고 그룹핑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요 섹션 클래스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만약 SCK, 저희 회사가 SCK니까 SCK 뭐 섹션을 제가 만든다. 그럼 각 회사마다 네이밍은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SCK라고 뜹니다. 그리고 섹션 클래스로 가셔서 내가 쓰는 I 섹션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섹션 라이브러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리무브 하시고요. 우리는 국내 일을 많이 하니까 KS랑 뭐 재팬, GIS를 해갖고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걸 add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하십니다. I 섹션 말고도 또 많이 사용하시는 뭐 앵글이라던가 앵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무브 하시고 코리아 앵글, 뭐 재팬 해갖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앵글이라던가 아니면 H빔, I 섹션이라던가 그리고
CT 연강, T 섹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해당 프로젝트에 이 섹션을 쓰겠다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매니지먼트 툴, 요 세팅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옆에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SCK로 만든 해당 이제 회사마다 많이 쓰는 그 섹션 라이브러리 코드를 가지고 이제 만드신 걸 가지고 확인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컬럼을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컬럼을 여기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I 섹션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재패니스 코리아 이것만 우선 활성화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룹핑을 해놓지 않은 건 어떡하지? 라고 하신다면 이 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섹션 라이브러리는 다 뜨긴 합니다. 하지만 작업의 편의성인 부분이죠. 내가 작업할 때 우선 내가 많이 쓰는 섹션 라이브러리가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BOM을 바로 산출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럼 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만약 BOM을 뽑고 싶다 한다면 아웃풋 탭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아웃풋 탭에 도면이라던가 BOM 하는 부분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BOM 템플릿을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BOM 템플릿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BOM 템플릿에서 어셈블리 리스트라던가 뭐 볼트 리스트라던가 그 파트에 대한 빔 리스트, 머테리얼 리스트, 플레이트 리스트 이렇게 모든 레포트들이 벌써 다 표준화돼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빔 리스트를 뽑고 싶어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워닝이 뜨고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얘가 안 되지? 라고 의아해하셔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물량을 뽑는 거에 있어서는 파트에 대한 물량도 있고 어셈블리라고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셈블리의 물량도 뽑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넘버링이라는 부분을 해줍니다. 이거는 어드밴스 스틸뿐만 아니라 스틸 디테일링을 하는 툴이라면은 넘버링 체계는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더큐멘테이션 작업을 하시기 전에 넘버링이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넘버링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이 아웃풋 탭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앞에 파트 마크라고 해서 넘버링이 있습니다. 이 넘버링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커넥션이 되어 있는 어셈블리라면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커넥션 되는 것들은 같은 어셈블리 코드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넘버링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파트 부분에 이건 스타트 되는 넘버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떤 간격으로 할 건지 그리고 뭐 001 두 자리로 세 자리인 001로 할 건지 아니면 01 두 자리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페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기존에 넘버링을 했다면 만약 그 모델이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제 넘버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처음 넘버링 한 거를 재사용할 건지 재사용하지 않을 건지 아예 첫 번째 한 넘버링은 무시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번호를 매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스페셜 칸에서 이런 리유스 unused 마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일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냥 OK 버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버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해당 컬럼을 선택을 했을 때 네이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싱글 파트에 대한 마크가 0099, 어셈블리 마크가 1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파트, 싱글 파트는 아마 유니크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같은 어셈블리인 이 스플라이스 한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이밍을 봤더니 싱글 파트 마크는 011 해서 아까와 달랐죠. 그런데 어셈블리 마크 같은 경우는 111. 아까 컬럼으로 제가 선택했을 때의 어셈블리 마크랑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드밴스 스틸은 샵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파트라던가 어셈블리에 대한 네이밍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하나로 패키지된 어셈블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인 레드 색상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단품도인 파트 드로잉과 그다음에 그 조립도인 어셈블리 드로잉을 만들 때 얘는 이 컬럼은 하나의 이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드 컬러로 얘가 해당 어셈블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 모델링상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아웃풋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크 메인 파트 오브 어셈블리라고 있습니다. 어셈블리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메인 파트가 있고 세컨더리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다시 컬럼을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올 레드 색상이 아니라 메인 파트인 컬럼은 블루 컬러로 나오고 거기에 세컨더리로 붙는 member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레드 컬러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파트라던가 어셈블 메인 파트, 그다음에 세컨더리 파트, 그리고 어셈블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넘버링을 하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안 됐던 BOM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OM에서 이번에는 제가 빔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BOM을 카테고리별로 구별해서 편집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뭐 빔, 브레이스 뭐 이런 카테고리를 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형광이라고 했었을 때 그 단위 중량에 따라서 하이, 미디움, 뭐 라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한 카테고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어드밴스 스틸을 통해서 레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마크에 대한 것도 뿌려지고 그다음에 H빔이다, 앵글이다, 찬넬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아마 이 C 부분은 찬넬일 수도 있고 또 경량 시형광 그 루프의 펄링 같은 경우는 경량 시형광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서 그레이드랑 해서 다 파트 웨이트, 토탈 웨이트 해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 레포트를 최종적으로는 이 뷰잉상에서 보시지 않고 얘를 엑셀이나 아니면 PDF로 변환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레포트 익스포트에 보면은 포맷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도 내보낼 수가 있고 또 엑셀로도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엑셀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스틸박스 샘플의 BOM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빔 리스트 그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요. 제가 모델을 이거는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아까 박 차장님께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모델 네임을 스틸박스 샘플이라고 모델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모델 위치에 동일한 이름의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길 겁니다. 스틸박스 샘플이라고요. 동일하죠. 네이밍은.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BOM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디테일은 도면이겠죠. 도면에 대한 지금 아직 제가 도면을 하나도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 체계가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폴더에 들어가셔서 BOM, 도면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BOM에 있는 빔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까 뷰에서 보셨던 것 그대로 엑셀로 이렇게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 익스포트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포맷은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하는 저 포맷밖에 못 쓰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아웃풋인 도면과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 탭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더큐먼트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BOM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BOM 에디터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빌 오브 머티리얼에서 파트 리스트에 빔 리스트를 크리에이트했었죠. 자, 그 템플릿이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뭐 이거를 이제 회사마다 사용자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시스템에 따라서 뭐 레이블이다 뭐다 하지만 저희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이런 각각의 머티리얼, 웨이트 이런 것들이 토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도 내가 원하는 토큰을 레이블처럼 이렇게 갖다가 넣어서 이게 이제 레포트를 했을 때 뿌려질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회사에 맞게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나 프로젝트에 맞는 CI라던가 이런 잡넘버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맞게끔 이런 거를 사용자화 하셔가지고 저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그런 게 템플릿 같은 거죠? 네, 이거는 네.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BOM 템플릿을 네. 각 회사에 맞게 네. 그 사용자화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들 뽑으시는 게 이제 뭐 볼트 리스트 많이 뽑으시겠죠. 그래서 볼트 리스트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에 지금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스틸박스 같은 경우 아까 그 사용자가 각각의 커넥션들을 다 사용자화해서 DB화처럼 라이브러리화 하실 수도 있고 한국형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럴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견적 단계, 프로포절 단계 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입찰이 진행되고 또 정확한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스탠다드 드로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화 하시고 이렇게 쉽게 모델링 하시게 되면은 모든 커넥션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잡처리라던가 볼트, 이런 플레이트, 이런 물량까지도 견적 단계에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럼 저도 현업에 있었을 때 뭐 마이다스라던가 스타드라던가 이런 해석 툴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철골 물량이라던가 페인트 물량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이런 파트, 리니어 멤버들에 대한 물량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파트에 대한 그런 메인 물량도 뽑을 수가 있지만 그런 아까 스틸박스에 대한 오토 커넥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앙카, 그 다음에 플레이트, 그런 잡철, 이런 어슘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정확한 물량을 프로포절 단계 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신다면 아마 보다 정확한 물량을 정말 프로포절 단계 때 쉽고 빠르게 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눌렀죠. 리스트에서 볼트 리스트를 클릭을 했더니 지금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된 볼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기에 파트에 보면은 플레이트도 있죠. 그리고 플레이트 리스트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저께 새로 설치한 어드밴스 스틸인데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디스크립션 통해서 플레이트에 대한 사이즈가 다 나오고 토탈 웨이트, 이런 파트 웨이트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이런 플레이트 리스트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량이 이런 플레이트 물량도 좀 무시 못하거든요. 프로포저 단계 때. 그래서 이런 스틸박스와 어드밴스 스틸의 자체 기능을 통해서 정확한 물량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량 부분은 뭐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질문도 하나가 있는데, 그 어드밴스드 스틸로 작성한 모델이 그 레빗과의 호환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 부분은 호환이 잘 되고요. 특히 최근 레빗 2020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관심도가 어드밴스 스틸에 많고 정말 호응도가 좋다면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웨비나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어드밴스 스틸을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툴, 모델링 툴과 그다음에 도면과 물량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리즈인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부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스템인 테클라와의 인터페이스도 어드밴스 스틸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 같은 프로덕인 레빗에서의 인터페이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나비스웍이라던가 이런 여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다음 웨비나 때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빗과의 호환은 양방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로잉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파트 해갖고 단품도가 아까 아마 박정현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 첫 장은 단품도였고요. 두 번째 장은 조립도면, 어셈블리 드로잉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베이션 뷰로서 인면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품도, 조립도면, 기본도면 해서 GA 도면 해갖고 이 세 가지가 크게 드로잉을 생성할 수 있는 드로잉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넘버링을 작업을 했었을 때 그거는 이제 싱글 파트 드로잉이라던가 어셈블리 드로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철골을 제작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EPC사에서 그냥 구조 도면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단품도나 어셈블리 드로잉보다는 이제 GA 드로잉, 이 기본 도면인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넘버링이 꼭 필수 사항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 간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시는데 오늘은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샵 드로잉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웨비나에서 드로잉 부분은 약간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 해갖고 일반 구조 쪽에 포커스해서 평면이랑 그 다음에 인면이랑 그 다음에 3D 뷰, 아이소 뷰 이렇게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3D 뷰가 있죠. 만약 예전에 CAD로 했거나 아니면 손으로 드래프트 할 때는 이런 3D 뷰를 넣고 싶어도 굉장한 맨아워가 들었기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3D 툴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이런 아이소 뷰 정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이해도가 좋죠.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아이소 3D 뷰를 가지고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에 있어서는 이 드로잉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드로잉 스타일이 보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GA,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의 GA 3D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에 대해서 모델인데 레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GA 드로잉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GA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에서 내가 플랜하고 엘리베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3.2라던가 3.3을 이용을 해서 평면하고 인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은 주로 하진 않겠지만 어셈블리 드로잉은 이 어셈블리 탭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스테어 같은 경우는 이 스테어 앤 레일링 이 탭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도면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싱글 파트 드로잉이죠. 그래서 각각의 단품도들은 요 제일 하단에 있는 탭을 이용을 해서 싱글 파트 드로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3D 뷰를 먼저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그 플랜트 3D에서는 모든 뷰가 이런 UC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3D 뷰를 하려면은 이렇게 UCS가 아까와 다르죠. 아까 UCS에서는 얘가 X, Y, Z 해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3D 뷰를 하실 때는 꼭 UCS 뷰로 바꾸신 다음에 3D 뷰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UCS 뷰로 한 상태에서 여기 2-2인 3D 뷰 모델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디폴트 세팅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도면을 생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확인은 더큐먼트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더큐먼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 디테일이 있고요. up to date 해갖고 제가 만든 드로잉이 001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그 도면을 선택하시고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뷰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거를 드로잉을 열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픈 드로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로잉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3D 아이소 뷰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UC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한번 3D 상태에서 제가 UCS가 X, Y, Z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일하게 저는 분명 GA 3D 뷰에서 동일하게 3D 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동일한 도면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GA에서 3D 뷰를 만들 거야 라고 했지만 이 UCS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일한 저는 드로잉을 생성을 해서 타입을 선택해서 제너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큐먼트 매니저에 들어가서 이번엔 002로 들어왔네요. 프리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분명 동일하게 3D GA를 생성한다고 했지만 뷰 자체가 제너레이션 뷰 자체가 달라지죠. 이거는 UCS가 Z축이 위를 바라봐 갖고 이 Z축에 따른 바라보는 그 뷰에 따라서 UCS의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도면이 동일한 내가 타입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3D 뷰를 하실 때는 꼭 UCS를 선택을 바꿔주셔가지고 작업을 이런 UCS 뷰로 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플랜이라면 이제 이렇게 UCS를 X, Y, Z가 위로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지금 아마 사무실로 해갖고 중층을 만드셨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플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UCS 요 축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Move UCS가 있습니다. 그래서 Move UCS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해당 중층에다가 제가 UCS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GA에서 플랜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 디폴트 세팅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뷰 만들어지는 게 전부 다 아까 하셨던 것처럼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 형태로 배치가 다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은 BOM 템플릿이고 지금 하는 거는 템플릿 자체는 어차피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사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도면에 대한 그 도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 도각 자체를 템플릿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프로젝트마다 도면에 뿌려지는 위치라던가 그렇죠. 타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모든 부분은 도큐먼트 매니지에 보시게 되면은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이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작업을 하실 때 회사마다 기준과 표준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전 쪽 플랜트를 했을 때는 이 각각 그
HBim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파트에 따라서 더블 라인으로 그 표현을 해라라고 요청하는 발주처가 있는 반면 싱글 라인의 가운데 섹션 더미만 이렇게 표현되게끔 해서 같은 드로잉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이 이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팅한 값들은 한번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프로젝트나 아니면 회사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 작업하실 때에는 굉장히 동일한 퀄리티의 빠른 도면을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를 굉장히 잘 세팅을 해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맨아워 절감, 퀄리티 향상이라는 효과를 좀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제가 아까 플랜을 만들었죠. 그래서 플랜은 아마 003번이었을 겁니다. 003번 보니까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지고 오픈 드로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라인으로 해서 다 쉐입이 보이고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모든 설정은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제가 지금 GA에서 플랜을 작업을 했고요. 플랜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가 표시되는 게 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빔에 가보겠습니다. 빔에 가보게 되면은 빔에서도 얘를 레벨을 어떻게 표시할 거고 그다음에 뭐 셀렉션에 있어서 이 멤버를 바디 비저블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가 만든 유저 탭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디폴트로 어드밴스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드밴스 스틸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 컨트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디폴트, 비저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봤던 여기 빔에서는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드밴스 스틸 기본을 보면은 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빔에서 제가 요번엔 이 더블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심볼인데 센터에 더미가 표현되는 걸로 하고 컬러는 그린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플라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빔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더블 라인으로 되어 있던 멤버가 싱글 센터 더미로 해갖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드밴스 스틸은 오토 캐드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익숙하시죠? 캐드랑 동일하죠? 여기서 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플레이트 요소들, 볼트 요소들을 오프하시게 되면은 그냥 캐드 오프하듯이 뷰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빔 같은 경우는 마젠타 210번 색상이고 뭐 색상이 뭐고 볼트는 색상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친숙한 캐드 환경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필터 기능이 다 들어있긴 해요. 한데 이제 그게 어떤 요소인지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오프하고 쉽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오토캐드의 레이어 개념처럼 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바로 쉽고 빠르게 온오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빔에 있어서 섹션에 대한 사이즈의 정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empty 상태로 해라. apply. 이런 식으로 오프하실 수가 있고, 요 플레이트 요소도 플레이트 요소로 가서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에서 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컨트롤, 도면에 뿌려지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뿌려질 건지, 어떤 컬러를 쓸 건지, 어떤 식으로 뭐 온오프에 대한 것들은 다 이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드로잉에 대한 표준 가이드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빔에 대한 요소, 그리고 레일링에 대한 요소, 만약 레일링 같은 경우는 2점 쇠선으로 대부분 도면을 표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룰셋을 이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를 통해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드로잉 뷰를 켠 상태에서 얘를 실행하신 다음에 적용하시고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이 유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지금 드로잉 상태에서 보면은 이 그린 컬러로 해서 아웃라인 바운더리가 있는데요. 이 바운더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에디트 디테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타이틀을 바꿀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그냥 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 EL 플러스 3750 프레밍 플랜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텍스트 타입이라던가 폰트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도면에 내가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도각 스케일도 만약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지금 1대 50인데 1대 100으로 해서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도면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이 해당 시트에 몇 개를 같이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플랜 뷰를 한번 잘라봤는데, 이번엔 엘리베이션 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뷰 같은 경우는 아까 플랜 뷰 같은 경우는 그냥 UCS를 가지고 무브 UCS를 통해서 해당 플랜을 자르고 싶은 부분에 Z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플랜 뷰, 섹션 뷰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뷰의 섹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Z 방향을 하고 Z 쪽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엘리베이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그래서 Z가 이렇게 이쪽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도큐멘트 매니저에 가서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4번 프리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엘리베이션 뷰도 바로 한 번에 만들어지고 드로잉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랜이건 엘리베이션 뷰건 이런 UCS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로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드로잉을 CAD로 내보내거나 이제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CAD로 변환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도큐멘트 매니저에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도면을 다 꺼볼게요. 그래서 도큐멘트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작성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어드밴스 스틸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CAD로 아예 어드밴스 스틸과의 릴레이션은 필요 없고 그냥 CAD로 그냥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Add to
익스플로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어드밴스 스틸과의 이제 릴레이션은 끝으로 이제 발주처에 이제 CAD만 제공을 할 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CAD로 아예 그냥 내보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 어드밴스 스틸에서 이제 계속 리비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선택한 도면을 가지고 배치 플롯을 해서 플롯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이 리스트 뜨는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Edit to 배치 플롯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배치 플롯이라고 여기 생성이 되고 제가 선택한 도면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배치 플롯의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Choose 플롯을 해갖고 해당 프린터를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PDF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래서 PDF를 선택하고 오프. 오케이, 오케이. 클릭하게 되면은 이 해당 제가 생성한 도면들이 PDF로 한 번에 다 만들어지고요. 이 해당 위치는 제가 아까 바탕화면이었죠? 바탕화면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PDF로 PDF가 이렇게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1시간 웨비나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걸 또 다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